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다룬 영화 카트가 오늘 개봉됩니다. 또 오늘은 마침 전태일 열사의 44주기이기도 합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오늘 아침 25m 높이 전광판에서 밤을 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케이블 TV CNM의 협력업체에서 설치 수리 노동자로 일하던 강성덕 씨와 임정균 씨입니다. 어제 아침 9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옆 대형 전광판에 올라가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이들의 사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달 탐사 예산 410억 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여당 의원을 통해서 이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밀어넣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중앙정부도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무상보육 예산 편성도 어렵다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달 탐사를 위해서는 거액의 혈세를 쓰겠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뉴스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그치의 구도 새싹당 콩차.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11월 13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향신문, 한국일보 일면 같습니다. 취업준비생, 공시생, 취포생, 이태백, 경단녀, 사오정 모두 더했더니 실업률 10.1%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정부 공식 실업률은 3.2%입니다. 차이가 너무 크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정부 통계 이거 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가질 법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김희경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째 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입 채용 공고를 기다리면서 도서관과 학원에서 공부만 합니다. 이민혁 씨는 다니던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퇴직한 다음 급한 김에 학원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아이들 통학 시간에 맞춰서 아침, 저녁 1시간씩 모두 2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앞서 김희경 씨, 또 이민혁 씨 모두 실업자가 아닙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돼가지고 예.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김희경 씨, 2년째 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이 김희경 씨와 같은 사람은 166만 1000명에 달합니다. 반면에 이민혁 씨, 급한 김에 학원 차량을 몰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입니다. 이민혁 씨 같은 사람은 31만 3000명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 10월 공식 실업률은 3.2%라는 겁니다. 자, 사실상 실업자로 보고 새롭게 통계낸 체감 실업률은 그런데 10.1%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공식 실업률의 3배를 웃돕니다. 실업률 통계를 위한 통계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정도 차이라고 하면 통계청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예. 물론 고용노동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예. 예. 이래놓고 뭐 고용 창출 효과 크다. 네. 뭐 공약 지켰다. 네. 실업률 낮아서 우리 경제 괜찮다. 이런 얘기하기에는 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예. 이 통계 조작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 가서 일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그것도 일자리 창출 n분의 1입니다. 예. 글쎄요. 나중에 뭐 보호 해체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일자리까지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자, 서울신문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 SDS 주식이 상장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내일 상장이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의 상장 차익이 160에서 300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초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지분인 만큼 상장 차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측은 사재 헌납, 증여세 납부 등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삼성 SDS에 따르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SDS를 주당 평균 1218원에 사들였습니다. 주식의 액면 분할과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저가 인수, 계열사 합병, 뭐 이런 여러 가지 주가를 평균한 단가가 이 SDS 주당 평균 1218원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1623원,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역시 1623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 지분 11.25%를 보유하는데 든 돈은 106억이고 이부진
이서현 사장은 각각 49억인 상황을 한번 상정해보지요. 삼성 SDS 공모가가 19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은 이재용의 지분 가치는 1조 6,538억으로 들인 돈의 156배입니다. 장외시장가인 36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3조 1,336억으로 300배 가깝습니다. 이부진 이서현 사장도 투자액의 120에서 220배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유, 참 이거 뭐 하늘 아래 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예. 병석에 있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 사실 안다면 기뻐하겠네요. 예. 예. 자녀들이 어쨌든 큰 돈 벌게 됐으니까요. 예.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증세 논쟁 중심에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 철회를 요구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2015년 예산안 심사 방안에서 법인세와 관련해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500억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자 이런 안이 나왔는데 말이죠. 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자, 하여간 지금 OECD 평균보다 법인세 높다. 이게 바로 여당의 입장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액면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효 세율,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세금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법인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각종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기업에. 예. 게다가 또 여당은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기업들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들 타격보다는 좀 가계 타격이 더 크지 않습니까? 가계 타격을 고려한다면은 간접세 증세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논리라면은. 예. 자 이런 가운데 가계 대출이 10월 한 달간 6조 9천억 늘어나서 2008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는 경향신문 15면 기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계 빚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확장 정책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가계 부채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생활, 경영자금 이걸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또 금리를 만약에 인상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 빚진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또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외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의 큰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10월 가계대출이 6조 9천억 늘어서 증가폭이 사상 최대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액면 액수보다도 이 추이를 봐야 되는데 추이가 예. 눈덩이처럼 풀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결정한 사람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예. 정부가 각종 규제, 주택 관련 규제 완화하고요. 예. 또 금리 낮춰가지고 돈 빌려 써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똑같은 지적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정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반론 보도문을 보냈어요. 한국 기획재정부가요. 최경환 부총리의 기획재정부가 말입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은 뭐 그 가계부채가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과거에는 저축은행 이런 데서 빌렸는데 지금은 시중은행 빌리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래도 가계가 뭐 그나마 좀 나은 데서 빌렸기 때문에 뭐 가계부채 이게 뭐 폭탄이 된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저축은행에다가 그 빌린 거는 뭐 그건 폭탄이고 뭐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폭탄이 아닙니까? 빚은 같은 빚이지. 하여튼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를 보면은 아니 또 그렇게 외국 언론이 지적을 하면 그냥 뭐 가만히 있든가 하지 그걸 또 반론 보도를 해가지고 아이고 참 꼴이 우습습니다. 예.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론 대응. 예. 한겨레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최경환 부총리의 매제가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출발했다가 민영화된 기술신용평가기관 상임감사에 최 부총리
매제이자 보좌관 출신 인사가 선임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기업데이터 상임감사로 장병화 씨가 임명됐는데 매제이면서 또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이죠. 금융 관련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 얘기가 나오지요. 예. 조선일보 일면을 가보면은 영국계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지난 수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1조 1620억을 배당금 형태로 내년 3월까지 영국 본사로 송금하려는 계획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정밀검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일에 시작된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그러니까 한국 SC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배당금, 영국 송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금융당국은요, 한국 SC은행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SC그룹이 과거에 한국에서 번 돈을 영국 본사로 송금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한국 SC은행이 벌어서 쌓아둔 수익금은 3조 5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조사를 한다고 해서 예. 우리가 번 돈 빼내가겠다는데 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조사만 할 뿐인데요. 그렇게 해서 영국 본사로 1조를 빼갈 이후에는 SC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들 다 박탈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지 않겠나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조선일보 10이면 이거 참고하시라고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요즘 저작권 관련해서 일부 로펌들의 협박성 표현들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한 영세 업체의 직원이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폰트를 이용해서 홍보 이미지를 만들고 이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서 홍보를 했는데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사용된 폰트를 문제 삼으면서 로펌 측이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일 이내에 경위를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폰트를 쓴 분이 로펌에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로펌 담당자는 400여 개 폰트가 들어있는 99만 원짜리 패키지를 사라. 아니면 형사 고소와 함께 300만 원 정도를 물어야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은간한 일반인들은 고소, 소송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라죠. 예. 그래서 인터넷 관련 사례를 검색해봤더니 지난달 말부터 같은 로펌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저작권 사냥, 이걸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부 로펌이 막바지 저작권 대리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백에서 수천 건의 내용 증명을 무차별로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폰트 말고도 이미지, 음원,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무료로 다운받은 사람 중 가운데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놓고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프로그램, 패키지 구매를 종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저작권은 조금만 침해해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은 300만 원가량을 배상하고 우리 변호사 비용까지 대셔야 합니다. 민형사 책임을 피하려면 지금 99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세요. 3일 안에 담당자 답변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런 말에 정말 법원에 근처도 가본 일이 없는 분들 얼마나 가슴 떨리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조선일보 제목을 보면 로펌이 저작권 장사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실수에 불과한 저작권 침해라면은 검찰도 기소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 로펌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에는 강경하게 맞서고 패키지 등을 강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이런 변호사들도 있군요. 네. 예, 이렇게 먹고 사는. 요즘 변호사 업계도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또 의뢰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종교면, 종교면에서 종교적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크게 어색한 것은 아니지만, 예. 과연 이게 이게 종교 페이지에 종교 섹션의 일면감인지, 신문에 실릴 기사인지. 예. 그렇죠. 보다 근본적으로 특별기고문이라고 해서 개성교회 정병헌 목사의 글이 실렸는데, 얼마 전에 거대한 불기둥이 개성 지역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불기둥이 떨어진 곳 가보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예. 이 목사는 불은 곧 여호와다. 여호와는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았다. 떨기나무 불꽃은 여호와의 임재를 뜻한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현현하신다. 그때 여호와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한다. 개성교회에 떨어진 불기둥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개성교회를 통해서 남북한의 공존과 평화를 약속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또 개성공단의 발전과 남북한 교회의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석한다. 이런 게 실리나요? 예, 본인 해석이네요. 예, 본인이 그냥 블로그에다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신문에서 지면으로. 예. 이 낙뢰 아닙니까? 낙뢰죠, 낙뢰. 예. 불기둥 같진 않은데요. 예, 이거 불기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진으로 누가 봐도 그건 낙뢰인데요. 네. 예. 불기둥이면은 불이 나야죠. 예. 이 개성교회가 건축을 잘해서, 낙뢰에도 안전했다. 이런 거면은 또, PR 페이지에서 한번 좀 다룰만 할 텐데, 여기 신의 의미까지 이게 부여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건 좀 민망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2008년 5월 18일, 그날 서울광장에서 조용기 목사가요, 그 당시 이제 광우병, 안전, 우려와 관련해서 촛불 집회가 들불처럼 번지던 때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가 그날 집회를 열어서 광우병 공포는 마귀의 꼼수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명박 대통령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 무렵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관악산에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낙뢰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말이죠. CBS, 극동방송, 평화방송. 다 보니까 기독교 계열입니다. 예. 이쪽 송신탑만 낙뢰가 들어가지고 방송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예. 이건 또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앞서 목사의 주장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임하신 거네요. 네. 예.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보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애기봉 등탑 재건을 위해서 기도회 개최와 건립비 모금 추진에 나서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해병대 2사단 애기봉 전망대에 있던 등탑은 대북 선전수단 가운데 하나인데요.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서 정부가 점등을 극히 제한해왔고 최근에는 국방부가 안전 등을 고려해서 철거했는데 말이죠. 한기총이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써야 할 종교단체가 이 전쟁을 조장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대체 뭐하는 짓인지 싶습니다. 앞서 송신탑 얘기를 했는데 예. 관악산에는 한 20개 방송의 FM 라디오 송신탑이 있습니다. 그중에 3개, 그것도 기독교 계열의 방송사만 골라서 낙뢰가 떨어졌다. 이 내용을 또 추가하고 싶습니다. 예.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예.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 남북 관계 문제,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를 보니까 8면과 9면에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대담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인,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다. 한국이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이 있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작전 통제권을 가지면 북한이 마주해야 할 평화협상 상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된다. 전자권을 가져와도 한미동맹이란 큰 틀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 위협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에다가 우리와 이야기하자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돼야 남북 간의 진정한 군사 신뢰 구축, 군비 통제, 심지어 군축도 가능해진다. 그러지 않고 계속 미국에 외주를 주면 북으로서는 앞으로도 미군의 괴뢰군인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과 직접 얘기하겠다고 할 것이다. 송민순, 작전 통제권을 안 가져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권을 돕는 것이다. 북한 체제에서 통치의 기본 원리는 한반도 주인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며 온전한 주인이 되려는 걸 방해하는 미제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작전권을 계속 갖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이런 북미 구도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북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재고를 떠넘기거나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TV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재승인을 불허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갑질하는 홈쇼핑에 대해서 재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재승인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홈쇼핑 업체를요. 방송을 못 나가게 한다니까 뭐 그 홈쇼핑은 뭐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제 이런 갑질을 없애겠다는 그런 진정성도 없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걸 토대로 해서 뭔가 또 새로운 꼼수를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예. 뭔가 짚히는 게 있습니다. 시사저널 8월 20일에 나온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7 홈쇼핑 출범, 누군가 손을 썼다.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홈쇼핑 업체가 모두 6개입니다. 지금 시장이 포화 상태거든요. 홈쇼핑 방송 시장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게 추가적인 홈쇼핑 출범, 이거는 어렵다. 6개로, 이거는 시장이 꽉 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제7 홈쇼핑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정부가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농수산물을 위해서, 새로운 TV 홈쇼핑 채널을 만든다는 건데, 이미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홈앤쇼핑과 농수산물을 전담하는 NS 홈쇼핑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TV 홈쇼핑 채널을 정부가 만든다는 거지요. 제7 홈쇼핑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물류 시스템을 갖춘 우체국이 홈쇼핑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업계에 파다했다. 올해 들어와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편방송사와 SBS도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홈쇼핑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홈쇼핑, 갑질하는 홈쇼핑 없애버리겠다. 이 내용이 동아일보 일면에 실렸단 말이죠. 뭔가 짚히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예. 없어지면 제7 홈쇼핑 플러스 없어진 거에서 2개가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힘 빠지니 무시한다. 황혼 이혼하자는 남편들 이야기가 오늘 중앙일보 16면에 실렸습니다. 집안에서 외톨이가 돼서 마음고생이 심한데 버림받기 전에 먼저 아예 갈라섭시다. 이러는 남자들이 한 40% 된다는 겁니다. 노년층에서 로맨스가 증가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중앙일보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6면을 가보면은 전 검찰총장, 전 의료원장, 고위층, 이딴 성추문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어제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골프장 여직원에게 검찰총장을 지낸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밤에 찾아가가지고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하자 이런 식의 성희롱 발언을 했고 또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을 거실로 불러내서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식의 성추행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5만 원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한편 이 검찰총장을 지낸 이 사람은요. 그 여성이 회사를 곧 그만둔다고 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아니 회장님이 이렇게 여직원 한 명 두면 찾아가는군요. 네. 전 검찰총장 누군지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예. 참 이게 보니까
한두 번 한 솜씨는 아닌 것 같아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또 그게 주목됐고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C씨, 이 사람은 또 지난 9월 성추행 혐의로 그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 당해서 입건이 됐고요. 최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원장 재직 당시 계약직 직원인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이런 추행 혐의가 있습니다. 자, 이따 그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은 70살,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사람은 65살, 피해 여성들은 모두 20대. 예, 앞서 저 새누리당 상임 고문이죠. 네. 국회의장을 지냈던 박희태 씨, 네. 76살. 예.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군요. 네. 사건을. 예. 검찰이 어떻게 할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또 검사 출신의 전직 법무부 장관이면서 또 전직 국회의장. 예. 이미 이름이 다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익명을 취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당사자의 이분이 강하게 반발하고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임원 선거를 치릅니다. 유권자는 60만 명, 공직선거를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의 선거.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단독으로 생중계합니다. 위원장 후보로 기호 1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정용건, 기호 2번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한상균, 기호 3번 전국 공공연구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부 허영구, 기호 4번 전국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 지회 전재환. 이렇게 4후보가 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와 런닝메이트로 나서 60만 조합원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국민TV가 단독 중계하는 60만 노동자의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토론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추진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접촉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글쎄요. 한반도 비핵화 반길 일 같기는 한데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아니고 미국, 중국의 정상들이 한다.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두 정상 간의 회담에서 그 밖에 또 어떤 합의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요. 두 정상은 주요 군사훈련을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선박이나 전투기가 마주치는 경우를 대비한 행동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해양 갈등 문제는 국제 규율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1, 2위의 그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이 이 두 나라의 정상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에도 합의했는데요.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26% 내지 28%가량 줄이기로 했고요. 중국은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대체 에너지원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면서 2030년을 정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간 비자 유효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고요. 이 밖에도 반테러, 에볼라 대응, 그리고 양자 경제 협력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도 뭐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서로 좀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은 홍콩 시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홍콩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은 시위대를 돕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관련 질문을 받은 시 주석은 홍콩 사안은 중국의 내정이므로 어떤 국가도 관여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요. 예. 그러면서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해 홍콩의 안정을 지키겠다며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날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을 중난 하이로 특별히 초청해 비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비공식 회담에서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오늘과 내일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과거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예.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일당 통치와 사회주의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 모레죠. 호주 브리즈번에서 G20 정상회의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주 총리에게 G20이 빈곤층을 잊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요? 네,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12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가톨릭 신자인 토니 에벗 호주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G20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경제적 통계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불평등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교황은 이 서한에서 G20 정상들이 세계적 불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체제를 만들 책임이 있다고 전했고요. G20 정상들이 다룰 정치적이고 또 기술적인 논의 뒤에 위기에 처한 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논의가 원칙을 선언하는 수준에만 머문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교황은 또 영양실조나 높은 실업률, 사회적 소외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면서 이런 상황이 이들을 범죄로 이끌거나 또 테러리스트 모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윤의 극대화가 모든 경제 행위의 기준이지만 그 안에서 개인이 버림받게 되면서 결코 평화나 정의에 다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빈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책임은 모든 정치적 결정의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예, 상당히 좀 구체적인 주문들이 있는데 과연 G20 정상들이 이걸 어떻게 또 반영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6월이었죠. 일본 도쿄에서 한 남성이 집단 자유권에 반대한다면서 분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도쿄에서 한 남성이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항의문을 남긴 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했다고 NHK가 어제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11일 오후 7시경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분신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NHK는 이 남성이 분신한 곳 근처에 있는 벤치 위에 분신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비디오 카메라와 항의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예. 이 종이에는 수신인이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한편 11일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7,000명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지 말라며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최근 일본 내에서도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모르몬교 1830년 미국에서 창시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창시자가 30-40명의 부인이 있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됐다고요? 네, 미국 몰몬교 교단이 그 몰몬교 창시자인 조지프 스매스에게 최대 40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CNN 등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단 측은 최근 온라인에 올린 자료를 통해 스미스의 결혼에 관한 사실들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스미스가 천사의 계시에 따라 여러 명의 부인을 두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스미스는 생전에 주로 20대부터 40대까지 부인 30명 내지 40명을 뒀고 그중에는 이미 결혼한 여성과 14세의 소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교단 측은 당시에는 1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것이 합법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교단 측은 최근까지도 스미스에게 한 명의 배우자만 있었다고 밝혔었는데요. 예. CNN은 스미스가 몰몬교 교도들 사이에서 신의 계시를 받은 전설적인 선지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번에 알려진 사실로 신도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천사의 계시가 있었다. 네. 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계시가 안 오는 모양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문희정 아나운서가 짚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126명 적은 64만 621명이 응시 원서를 냈습니다. 수능에 맞춰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졌고 3교시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25분간은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오늘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대체로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해 출제했다고 수능출제본부가 밝혔습니다. 양호환 수능출제위원장은 국어와 수학 영역은 올해 6월 모의평가 수준, 영어는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쌍용 자동차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에서는 경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이었다는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고 노동자들이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별도 경선을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현행 투트랙 분리선거 방식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해군이 특수 전용 고속 단정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계약 단계부터 최종 인수까지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납품된 고속 단정 일부에서 잇따라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지만 현역 장성과 영관급 군인 등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뇌출혈로 사망한 정모 씨의 가족이 유족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이명박 정권의 해외 자원외교, 여전히 예. 논란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네. 국정조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이 당사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핵심 인물이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오늘 출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때 왕차관이라고 불리면서 MB 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사람이죠. 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 2012년 5월에 이 건설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또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이 원전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이 돼서 2년 6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어제 자정을 조금 넘겨서, 그러니까 오늘이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이 박영준 전 차관은 말 그대로 MB 정부에서 할 것 다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자원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핵심 중에 핵심, 이 몸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연히 박영준 전 차관을 벼르고 있고요. 만약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국정조사가 열리면 가장 먼저 국회로 불려올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각에선 이 향후 사자방 국조정국이 박영준 전 차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 이 자원 외교하고 관련해서 껄끄러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현 정권에 몸담고 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공교롭게도 박영준 전 차관이 지식경제부 차관일 때, 그러니까 자원 외교를 진두지휘할 때 최경환 현 부총리가 장관이었습니다. 참고로 박영준 전 차관 출소할 때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교도소 안에서 읽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네, 앞으로 봅니다. 있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북전단 이른바 삐라라고 하죠. 이 살포하느냐 마느냐 정부가 막아야 된다. 그럴 수 없다.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 야당 쪽에서 이거 법 개정에서 이거 막을 수 있다 이런 입장 가지고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한 모양입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이 대북 비라 문제가요, 단순히 남북의 정치적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파주 같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뭐 실제로 평탄이 날아들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배경에서 새정치연합정책위 의장인 백재현 의원과 윤후덕 의원 등 13명이 어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윤후덕 의원은 지역구가 파주입니다. 예. 이 발의된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정부가 계속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법적 근거를 아예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현행법에 의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해진 이 반출 반입 및 교역 물품 목록에 대북 전단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 통화, 보조기억 매체, 광고 선전문, 인쇄물 등을 포함시킨다. 이 풍선 기구 등의 이동 수송 장비를 이용하여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와 같은 문구가 추가가 된 겁니다. 예. 야당 의원 일부가 이제 발의를 했는데 과연 네. 여당이 이 법 통과를 시켜줄 거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 국회에서 이 세법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소위가 가동을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세법 전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심사 기한 처리의 복병입니다. 이 세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 소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세법 심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 적용 첫 해인 올해 이 예산안 법정 심사기일 전날인 12월 1일에는 예산안과 세법을 포함한 부수 법안이 일괄적으로 본회의에 붙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기일이 어느 때보다 빠듯합니다. 따라서 논의도 예년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특히 각 상임위별로 일단 심사를 시작한 예산안과 달리 함께 처리돼야 할 이 세법은 이제야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갈 길이 아주 멉니다. 게다가 이 야당발로 터져나온 증세 논쟁이 정기국회 주요 화두로 자리를 잡으면서 세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기재위 세법 소위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최전선이 될 공산이 큽니다. 예, 논의가 뭐 진행돼야 좀 더 명확한 입장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현재까지 나온 여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일단 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뭐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 상속 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이 경제 활성화 관련 세법 그리고 담배세를 추가한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 이런 방침입니다. 예. 이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요. 법인세 증세 내지는 원위치와 부자 증세 즉 소득세 구간 손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서 초반부터 대립이 팽팽할 전망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이 배당소득이 돌아가는 계층이 사실상 부유층에 한정이 되고 가업 상속 역시 범위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이유로 부정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각에서는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한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손보고 대신 담배세 등을 통과시켜주는 이른바 세법 빅딜 소리 흘러나오기도 했는데 뭐 여러 이야기나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예산 심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무조건 기재위 세법 심사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이게 너무 첨예한 사안들이라서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예. 개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한때 뭐 실제로 개헌 논의 본격화돼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 좀 힘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 이후 아니면 대놓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해도 되겠죠. 아무튼 그 이후로 개헌론이 다소 엉거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불씨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좀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역시나 중요한 건 여당인 새누리당의 움직임일 수밖에 없겠죠. 이 한때 친박과 비박을 가리지 않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물밑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는가 싶었습니다만 요 사이에 발 빼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최근 여야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은 개헌 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의원 9명 가운데 나성민, 함진규, 홍일표 의원이 서명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군현 의원입니다. 이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주요 당직을 맡고 있어서 개헌 문제로 전면에 나서기가 좀 어렵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개헌에 비교적 더 적극적이었던 새정치연합 또한 이 사자방 국조 등 각종 현안을 관리하고 쫓아가느라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 주요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개헌 논의는 힘들어집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번 정권에서도 개헌 논의는 없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앞서 조간 브리핑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네.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 네.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예. 네. 반론문을 보냈다는 얘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 12일자에 실렸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4일 사설을 통해서 이 초이노믹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몇 가지 내용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가 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압박을 해서 하느니 기준금리를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 상태로 둘 수는 없죠. 언젠가 다시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채 문제 터진다 이런 지적이겠죠.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이동해서 이자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이 가계부채 총량이 늘었는데 이걸 뭐 다소 정도라는 이런 표현으로 수식할 것인가가 일단 의문이고요. 부채면 부채지 이게 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좀 의문이 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한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세계 경제가 부진해 과잉 공급을 창출하고 한국 기업의 약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기재부는 국내 투자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생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경환 부총리가 이 비리 기업인의 사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이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등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법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반대로 보자면은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선처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면 사실이죠. 이런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재부가 이렇게나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한 걸 보면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 뭐 기자들은 월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월저의 파급력이 세긴 세 모양입니다. 예, 저는 의아한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초이노믹스를 다룬 것 자체가 좀 의아합니다. 예. 네, 그렇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효진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케이블 TV CNM의 협력 업체에서 설치 수리 노동자로 일하던 강성덕 씨와 임정균 씨, 어제 아침 9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옆 25m 높이의 대형 전광판에 올라가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전광판에 오르자마자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습니다. 펼침막에는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109명 대량 해고 CNM과 대주주 MBK가 책임져라. 전광판 위에서 하룻밤을 보낸 강성덕 씨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젯밤도 그렇고요. 오늘 새벽까지 가장 추운 날씨 올가을 들어서 어떻게 지난밤 보내셨습니까? 그 밑에서 동지들이 저희를 사수한다고 지켜주고 있어서 잘 잤고요. 새벽에 공기가 너무 차가지고 저도 이제 여기서 잠을 자다가 깼는데 밑에서 저희를 사수하겠다고 지켜주신 동지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보다는. 예, 그 광고탑 위에 지금 두 분 있고 밑에서 같이 밤을 샌 분들은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70에서 100분 정도가 저희를 오늘 지난밤 지켜주셨다고 하거든요. 예. 네네. 예. 말씀하신 대로 밑에 계신 분들도 좀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간 분들 있으면 이게 궁금증이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식사나 생리현상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금 일단 식사는 저희 밑에서 연결된 끈이 있어서 동지들이 올려주는 식사를 먹고 있고요. 아침에도 동지들이 따뜻한 북엇국을 보내줘가지고 아침 식사로 먹었습니다. 생리현상은 일단은 소변은 여기 전광판 안쪽 내부에서 해결하고 있고요. 대변은 아직 알겠습니다. 본 적이 없고요. 그 프레스 센터 옆이라고 하면 대로변입니다. 뭐 차들도 많이 다니고 뭐 주변에 고층 건물도 많고 그런데요. 특별히 그 전광판을 뭐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선택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바로 앞에 위치한 전광판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게 돼서 여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예. 이 기사 보니까 그 높이가 한 20m 된다, 아니면 또 30m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던데,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높이가, 저희가 그 사다리차로 올라왔거든요. 처음 진입할 때. 사다리차가 24m 정도 길이로 펼쳐졌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2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 높이면 지금 바람이 좀 상당히 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저께 비가 온 뒤에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전광판이 큰 구조물이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배 탄 것처럼 약간 이게 계속 흔들흔들 거립니다.
예.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예. 안전이나 이런 거는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인지요? 예, 내부에는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외부에 올라갈 때 예. 바깥에 바닥은 이제 그 비온 뒤라 지금 아침에 잠깐 올라가 보니까 바닥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예. 특별히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수도권에서 가장 큰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CNM. 네.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방송 듣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이 겨울을 목전에 두고 2명의 노동자가 이 전광판에 올라가셨나 이런 생각 들 텐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네. 저희 하청업체 사장이 그 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청은 취하지 않으면 즉각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계약 기간은 내년도 8월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계약 해지를 해서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노동조합에 가입 안 한 5명 정도는 고용승계를 해주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35명은 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예. 그런 와중에 저희가 그런 인원이 지금 각 업체별로 해서 합해서 109명이 발생이 된 거고요. 예. 예. 그거 원직복직 및 뭐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120일 넘게, 오늘이 30일차입니다. 130일차 노숙농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원청과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저희 둘이 결심을 하고 이곳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여러 곳이고, 그 여러 하청업체 노동자 지금 109명이 한마디로 해고를 당했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저희와 비슷한 상황으로 거의 해고가 된 겁니다. 예. 이 말씀하시기에 해고된 노동자 대부분이 노동조합 소속이고 결국은 이게 노조 탄압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 회사 쪽에 원청업체라든가 대주주 있는 그 회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청은 하청업체의 일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예. 대주주인 MBK 역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어떤 다투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냥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이나 뭐 대주주와 노동조합 간의 어떤 논쟁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법적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법적인 뭐 급여 부분이나 아니면 이 고용에 대해서 그 노동자원만 일부 그 고용승계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예. 원케이블이라는 협력업체에서 이제 9명이 해고 당했는데 그 9명에 대해서는 이제 복직을 해야 되다고 이제 그 중노인가?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답변이 온 상태고요. 예. 예, 법적인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일단 중노위에서는 부당한 해고다 이렇게 일부 네, 노동자에 대해서 그렇게 판정을 했군요. 예. 예. CNM의 대주주가 MBK 파트너스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일단 대화하자는 입장은 지금 그 노동자들은 갖고 계신 거죠. 예. 근데 MBK 파트너스라든가 CNM 측에서는 이 대화하자는 제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어제 저희가 올라온 이후에도 CNM의 입장은 하청업체 문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대주주가 CNM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왜 매각을 한다고 합니까?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계속 저희를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예. 계속 이게 길어지면 자기네들 매각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처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놓여져 있어서 매각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노동조합이 좀 이렇게 나오면은 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 노동조합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더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노조 없는 상황에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예. 혹시 이 철탑 위에 전광탑 위에 올라간 이후로 회사에서 뭐 대화해보자 이런 제의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연락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얘기가 나온 적도 없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그런 현장에 회사 쪽이나 누가 보내서 이렇게 와서 지켜보기도 하고
회사 쪽에 상황 보고도 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습니까? 예. 예. 회사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시은행 쪽에서. 그 대주주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고공농성 결심하시면서 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여보세요? 좀. 네,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만 더. 예. 그 고공농성을 결심하시면서 좀 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요. 가족들은 네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오기 전날이 동생 생일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예. 네,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모님에게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동생에게만 이제 미리 언급을 하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예. 다음 주가 이제 저희 아버지 생신인데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버지를 뵐 수 있을지. 예. 참 부모님한테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예. 네. 저희 같이 올라온 동지는 예. 네, 뭐 편지 쓰신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내한테 편지를 쓰셨고요. 그 자녀분이 3분이나 되세요. 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혹시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35살이고요. 예. 같이 올라오시면 38살. 예. 30대 이제 중후반이신데,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떤 일로 이런 상황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누가 하고 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 상황에서? 저희 동지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힘든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사실. 예. 어떤 동지는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같이 하고, 어떤 동지는 이 노숙농성장에 올 차비가 없어서 앞에 슈퍼에서 돈을 빌려서 나오고 있고, 어떤 동지는 이제 도시락, 가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납이 된 상태라 끊길 위기에 놓여져 있고요. 예. 이런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어떻게 힘이라도 돼볼까 해서 올라오게 된 결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제 기억에도 그 뭐 청계광장이라든가 서울광장에서 그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도 있고 하면 아마도 그 시청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피켓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름부터요. 근데 글쎄요, 시민들이나 언론의 관심이 그다지 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외롭게 싸우셨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시민들의 관심은 크게 없었어요. 이제 CNM이라는 회사가 뭐라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예. 자기 이제 쓰시는 고객님들이죠. 고객님들이 내가 사용하는 상품이 CNM인지 어떤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TV 요금을 이제 자동이체로 납부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거 보시는 거거든요. 그냥 케이블 TV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케이블 TV의 회사가 이제 CNM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예. 제가 이제 근무했던 일산 지역에서도 경기 케이블 TV라고 이제 안내를 하면 고객님들이 아시지만 CNM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걸로 티켓을 많이 들고 이제 했지만 1인 시위도 하고 했지만 많이들 관심은 없으셨죠. 이렇게 누가 그냥 1인 시위 하나보다 이렇게 쳐다보시지 그게 CNM이구나 이렇게 쳐다보신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게 해결이 돼야 내려오시겠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뭐 지금 본격적인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입니다. 네네. 누구보다 이제 고생이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그 우리의 사정 잘 모르는 시민들이나 또 말씀하신 그 CNM의 고객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좀 하시겠습니까? 이 기회에. 네네. 저희 해고자 109명과 저희 그 하청업체 직원들 그리고 저희 그 정규직 본사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들 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게 큰 걸 원하지가 않습니다. 고용 보장, 산업안전 관련법 준수, 근로기준법 준수, 생활임금 보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그 원청으로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안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노숙농성 및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시민분들이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려운 환경에서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쪼록 그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뜻하시는 바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CNM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돼서, 어제부터죠. 예, 서울 프레스센터 옆 그 대형 전광판에서, 농성 벌이고 있는 강성덕 씨 만나봤습니다. 네, 강성덕 씨가 소개해준 같이 올라가 있는 분입니다. 임정균 씨의 아내에게 그 임정균 씨가 보내는 편지 일부 마무리 순서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난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의 해고 동지들이 점점 추워지는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매일매일 하루가 지옥이다. 아이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아빠, 좋은 아빠, 당신 옆에서는 든든한 배우자.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직원이 돼야만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 한구석은 계속 망가지고 있었나 봐. 내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도 되나 하고. 예.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돼서 이분들이 좀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맹수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는 맹수 우리에 불과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해철, 그에게 헌정합니다. 국민라디오 2014년 11월 라디오 소설 신해철 그 사람. 우리는 모두 경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모두 삶의 가치로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집에 100억, 200억이 쌓여있는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뺨 한 번 부벼지지 않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40분 국민 라디오를 통해서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이 예산 전쟁으로 뜨겁습니다. 무상보육 예산을 어디서 부담할 것이냐, 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한다, 못한다를 놓고도 목소리를 서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쪽지 예산으로 들이민 달 탐사 예산 410억 원이 논란입니다. 예산국회 현안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목소리는 여전하시군요. 예. 예. 여야 할 것 없이 뭐 쪽지 예산 같은 거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41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쪽지로 가능한 건가요? 우선 정부가 짜는 예산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여야 국회에서 다시 상임위를 통해서 짜여지는 예산들이 있죠.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찌감치 방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런데 달 탐사, 달 주변을 도는 궤도선을 갑자기 쏘아 올리겠다며 그 예산을 정부가 디민 것보다는 의원,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디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상임이나 이것을 통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정부가 준비 안 된 채로 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디밀었다. 그래서 이것은 일명 쪽지 예산이다. 정부가 넣는 쪽지 예산이다. 달을 탐사하거나 달 주변을 도는 궤도선을
발사하려고 한다면 예. 이게 긴 계획과 그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예. 달 주변을 도는 이 궤도선은요, 2023년에 발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6년이나 앞당겨서 2017년에 달 주변을 도는 궤도선을 발사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급해진 거예요.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디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지시와 명령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완전히 저희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예. 의원을 통해서 이제 예비 타당성 끝나가니까 빨리 이것 좀 넣어달라.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달 탐사 예산이라며 410억 원의 쪽지 예산을 들이밀게 된 겁니다. 예. 어디서 지시를 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를 어디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엔 2023년이 2017년으로 당겨졌잖아요. 예. 달 주변에 늘 도는 궤도선을 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는 우리나라 기술로 하기 위해서 긴 기간을 준비해갖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17년으로 갑자기 땡기는 것은 2017년에 다음 대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에 그러면 우리가 달을 향해서 궤도선을 쏜다고 쇼를 벌이게 될 거 아닙니까? 이벤트를 벌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계획된 거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이벤트용이다. 그래서 빨리 앞당긴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그림일까? 예. 정보기관에서 만들어진 그림일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그림일까? 아니면 같이 여당과 짠 그림일까? 이것들은 만들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대선 후보 토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그 후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달에 태극기 꽂겠다고 예. 공약으로.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십니까? 달에 태극기를 펄럭이겠다고 했었죠. 예, 예.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태극기 펄럭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막연한 우주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죠. 작년에도 나로호를 발사한다며 우리 발사체로 발사한다고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발사체도 아니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거든요. 예. 이 달 탐사 계획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 달에 태극기를 꽂겠다, 펄럭이겠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다음 대선 직전에 만들어진 이벤트 쇼가 아니겠는가. 이게 그쪽 발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고 그냥 너도 나도 발빠르게 LTE보다 대통령 한 말씀 더 빨리 움직여요. 과연 이 예산이 타당한 건지 예. 성공을 할 것인지 성공했는지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나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선거 앞두고 마구잡이로 쓰면 국민은 누가 먹여 살리는 겁니까? 예. 한 가지 좀 의아한 게요. 박근혜 정부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고 우리 경제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근데 또 돈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중앙정부도 죽을 지경이라고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얘기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그 달에 태극기를 꽂아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해외의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원전을 하나 수주해 갖고 오면 몇 조가 들어오나 보다. 저기 자메이카에 가서 탄광을 하나 개발해 오면 몇 조가 들어오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쏘갔죠.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36조는 벌써 갖다 쏟아 부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31조를 쏟아 부었고 마찬가지로 위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지금 말씀처럼
그런 상황에서 예. 달에다가 쏟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 개발은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획된 차원대로 수순을 밟아가야 되고 이것과 관련한 연구소는 위험 요인이 많아서 2017년으로 땡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을 하는 것은 당신이 있을 때 뭔가를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닌가. 대통령의 과시욕으로 국민이 볼모로 몰려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시욕으로 국민이 볼모로 몰렸는데 이건 이명박 대통령의 과시용을 떠나서 예. 그 많이 나간 돈들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느냐 찾아와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시를 통해서 누가 배부를 것이고 누구에게 돈이 들어갈 것인지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은 410억 원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1단계로만 2,600억입니다. 예. 근데 뭐 말이 그렇지 얼마나 또 들어가는지는 시작했는데 돈이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이러면 국민이 볼모가 되는 거죠. 저는 진정한 대통령이면 이런 건 계획된 대로 천천히 가라. 그리고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는 형태로 가자. 이 발사체 쏘아 올려서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형태로 가라. 이래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쏘는 발사체가 아니고요. 예. 나사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사가 갑자기 내년에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뒤밀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설마 달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 외교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예. 근데 이거 뭐 똑같은 얘기하니까요. 달을 통해서 자원 외교하고 우주 외교하고 그래서 돈이 될 거다. 예.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결위에 계시니까 뭐 예. 다른 사안입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네. 뭐 한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뭐 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도입 검토한다 이런 말 돌았었는데 물론 복지부는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 싱글세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것을 허용한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이 박근혜 정권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실제로 작년 9월에 이 정부가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국회에다가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장기 조세 정책 운영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계획서 안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쌀, 그리고 책, 야채, 과일, 고기 이런 것에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에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원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신문에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사실 저희가 초기에 놀랬던 건 이런 게 아니라 담배세 올리겠다. 주민세 올리겠다. 자동차세 올리겠다. 이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 정부가 정말 개범하다. 다수의 국민을 향해서 세금 더 내라고 저렇게 얘기하는가? 이거에 놀랐는데 실제로 안에다가는 생필품에도 부가가치세를 검토했더라고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이 싱글세도 충분히 어디서 검토했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나왔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사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신중하게. 그러면 이 정부 관계자들은 모자라는 세금은 가서 4대강에 30조 펑펑 쓰고 앞으로 4대강에 쓴 이자 비용 요거 정부가 내놓은 계획서 안에요. 예.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3,170억 정도인가가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이라고 써있길래요. 예.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수자원공사가 4대강 짓는다고 빚을 졌는데요. 그 금융비용, 이자 비용 좀 내주세요. 이거 왜 국민이 내야 됩니까? 예. 이거
이명박 대통령이 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런 문제들 예결위에서 잘 짚어주시고요. 예, 시간이 좀 짧아서 당내 현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당내에서 지금 문재인 비대위원 당대표 출마 여부 두고 좀 논란이 있는데요. 박지원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전 대표처럼 대권 주자로서 당대표가 되면 상처를 쉽게 입는다. 당권 도전은 말아야 된다.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권 도전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보도를 이제 봤는데 앞에 이야기는 박지원 의원의 사견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논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대권을 도전할 분은 당권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권에 도전할 사람이니까 당권에 도전해서 자기의 그 능력을 더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났는데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조금 그 입지가 좁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은 본인의 판단과 당에게 이득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야권의 다음 대선에 이득이 되는 건 모든 것이 판단되는 차원에서 그 문재인 후보든 아니면 박지원 후보든 전부 다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선의의 경쟁 그리고 선의의 양보 이런 것은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든지 전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본인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